기업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기업가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사고의 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또 어떤 부분을 올곧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그 사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동인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가와 같은 행동이라고 표현된 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빠르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가용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요약해서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주인의식, 로열티가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학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마인드라는 것이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뭐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상황에 따라 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 기질이 일어나더라. 근데 첫 번째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앞서 설명을 좀 해보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이제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뭐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단계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확실히 이제 기업가 기질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정보 속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게 옳은 또는 바른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보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생기면 매우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그 의심이 깨끗하게 클리어되지도 않고 근데 이럴 때 불확실성을 보고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있다면 기업가 마인드가 동작이 돼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인드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은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이 그래도 강도가 좀 다르겠지만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까? 네,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개념들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됩니다. 이제 뒤에서 실행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앞서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체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 불확실성이 노출이 되냐 안 되냐가 드러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그냥 학습을 통해 갖고 알고 있는 것하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의 그 농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제 이게 하나 중요해지는데 기회 요인이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외적인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부류가 있고 내재적인 성향을 가진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 좀 돼요. 외향적인 개념들의 특징을 좀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직감에 대한 의사결정의 감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외향성 있는 사람들은 보통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효능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개념들이
무언가 수익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경험을 근거로 이게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인식하는 이 인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감이 좋은 거죠. 내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 또 정보 수집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뭔가 혁신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음,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지만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또 경험은 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이런 추상 개념들이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발현이 된다. 물론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기업가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의사적 결정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을 중심으로 살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목표로 하는 그 목표값이 명확하지 않다면 달릴 방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가 결정이 나면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추진력이 좋은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행력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구상을 하는 것들은 다들 많이들 하지만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일어난다면 혁신을 실행한 거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몽상가와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잘 될 거야? 그게 잘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실행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질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그걸 실행이라는 개념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신체 관리를 잘 해줘야 해요.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인드만 좋다고 모든 게 구현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기질적으로 기업가 마인드가 되려면 내가 부족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가진 분들과 또는 외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 환경과 소통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알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모르잖아요. 배워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이 있어야 될 거고, 책을 가져다 놓고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누군가가 설명하는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그 환경에 노출이 돼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원,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환경 속에 저를 노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야 뭔가 그 자원을 내 거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기본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가 마인드가 동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녹아져 있는데, 내가 과연 창업가 기질이 있나? 없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또 인식을 하더라도 정말 그런가? 뭐 이런 느낌 정도를 가지실 텐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 뭔가 불안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기업가 마인드가 동작을 하더라. 두 번째는 특정한 상황에 기회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경험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 정보를 기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논리적 사고를 할 거냐, 아니면 추상적인 이론이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기반으로 무언가 할 것이냐, 거기까지 넘어오고 나면 이제 실행이라는 개념, 내가 할 수 있나,
아니면 남은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다면, 남들보단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해보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아냐? 이제 차이가 있겠죠. 또 가용한 자원들을 잘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나를 그 환경에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유인해 오거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겠죠. 이 기업가 마인드셋을 기질로 그냥 예시로 한번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 자전거를 타는 상황이 기업가 마인드셋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있는데 제가 탈 줄 모르면 그건 일단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한번 타보고 지금 현재 한 몇 년 동안은 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처음엔 불확실하겠죠. 불안하겠죠.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벌어졌고 제 눈앞에 공유 자전거가 있고 또 마침 공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카드 페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급하니까 기회는 불확실하죠. 예, 정말 오래간만에 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용기? 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기업가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유사한 또는 빗대어 설명하기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가 마인드셋과 관련된 부분들을 학자들이 한 20년 전부터 무언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고 또 다양한 기질들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업가 기질을 가진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주도적으로 자기주도형 일들을 하고 또 그 성과들이 어느 정도는 의미 있게 나타나더라 라고 이제 맥그레이스랑 맥밀란이랑 분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일, 일, 1차적인 출발 신호를 터뜨렸죠. 네, 그분들이 얘기한 건 대표적으로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 패션이 있더라. 뭔가 하려고 하는 뜨거운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거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 환경이 친화적이냐, 아니면 배려를 통해서 사회가 좀 바뀌는 거냐, 아니면 뭐 바르게 사는 거냐, 착하게 사는 거냐, 뭐 이런 거대한 원칙을 놓고 그 원칙에 맞는 기회를 찾아간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기회들을 잘 찾더라. 뭔가 할 줄 아는데 그나마 가장 피크에 있는 부분들을 잘 선별해내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스탠스를 조절을 잘 하더라. 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다르구나를 학자들이 알았어요. 특히 이제 뭐 그때는 창업학이라는 개념들이 없으니까 경영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니까 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 기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하는 역량이 있거나 또는 조금 리스키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도전적인 팀을 운영할 때 최적의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기업도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또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 소속되기보다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벤처 세대로 그 기능들이 발현이 많이 됐죠. 그 구조들을 이제 다음 연구자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봅니다. 티몬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이제 뒤에서도 계속 보긴 할 텐데 창업의 티몬스 모델은 파운더와 창업팀들이 얼마나 콜라보를 잘 하는지 그리고 기회 요인과 리소스를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연구했던 분인데 한 10여 년 전에
창업을 하는 모형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파운더, 처음에 설립하는 창업가의 기질이 확실히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를 알기 시작하셨고 그 부분들을 여러 개 항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표는 밑에서부터 설명하면 좀 잘 맞더라고요. 처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내 내부에 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또는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관리적인 마인드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그 결과를 보고 수정할 줄 아는 역량이 있는 거죠. 그건 개선의 역량이니까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실하고 심신이 튼튼해야 된다. 마음도 튼튼해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나타납니다. 또 거대한 마인드, 거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표출이 되겠죠. 이제 이런 종합적인 흐름, 형태들을 리더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는 게 낫겠다.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먼저 나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남들이 많이 꺼려 하니까 내가 먼저 하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예요. 그 동기부여가 뭐 사회적 봉사라는 개념들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발현하고 있는 또 고려하고 있는 발휘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거는 먼저 해봐야 나중에라도 경험을 역량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표현 형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뭐 이런 거를 배워라 저런 걸 해봐라 막 얘기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남들보다는 앞서려는 동기부여가 자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봤다면 좀 두려움이 적어지니까요. 또 해보다 보면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나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왜냐면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창의력, 그 다음에 적응력, 또 그 부분들을 구현하면서 달성했을 때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또 그런 과정 속에 달성을 못했다면 또 뭐 매번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실패하는 상황들이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 또 위험이 생긴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다시 대비할 수 있는지 또 비슷한 상황이 다시 노출이 되면 비슷한 상황에 다시 제가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됩니다. 매번 불편한 거, 매번 조금씩 편하게 했었는데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나 아니면 그 원인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사업 기회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려면 이제 챌린지가 있죠. 도전도 많을 거고. 근데 그건 도전하는 용기, 실행하는 결단력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뭐 그게 다 구별이 되나요?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일련의 과정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구조인데 가장 중심에는 리더십 같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 교육 또 리더십 체험, 리더십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사회는 자극을 했었을 겁니다. 또 그 자극에 노출이 되었을 거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고 또 10년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이 사람의
기업가 기질이 더 많이 커졌는지 아니면 더 줄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조직들이 또 있답니다. 또 기업가 정신, 또 기업가 마인드셋이 그러면 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시켜서 키울 수 있을까? 펌핑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 나 스스로의 신념,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거, 내 캐릭터가 어느 쪽에 있고, 그 가치에 노출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 부분의 기질을 좀 발현을 시켜야 되겠죠. 어찌 보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도 이 가치적 자율성이 가르마를 만든다고 생각이 돼요. 결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 될 텐데 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좀 몸이 불편한 분들 도울 때 마음의 안정감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행복감도 느낍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분일 거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만든 또는 제가 생각한 이야기들을 직접 사용하시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제조나 뭔가 공급하는 일들, 기업가,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죠. 기업가라기보다는. 또는 갈등이 생겨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툼을 볼 때 제가 나타나서 중재하고 또 서로 양보하게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것들을 잘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면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공 업무, 공적인 업무, 공무원과 가까운 일들이겠죠.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 가치관일 텐데 이제 이런 것들로 발현이 될 수 있어서 전에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랑 직업과 관련된 적성들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본 거가 있잖아요. 그게 앞단에서 먼저 돼야 내가 가치적 자율성이 어느 분야에서 주로 일어나는구나. 그걸 발견을 해야 사다리를 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발견이 안 되면 진짜 몸이 튼튼하지 않다면 점프해서 올라가기에는 되게 벅찬 상황이 될 거고 막연히 무언가를 기대해야 되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거고 가치가 설정이 되면 실행하는 방안들이 반드시 발현이 됩니다. 또 반드시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 게 가치가 결정이 나면 어찌됐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뭐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실현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게 돼요. 또 그러려면 스스로 뭔가 계속 도전하고 또 바꿔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치적 자율성이라는 얘기하고 기업가적 마인드셋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진 건데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 과정에 첫 과정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중심이 되는 거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또 한 단계 넘어가서 그게 신체적인 또 생존적인 개념들이 만족이 된다면,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안전욕구로, 또 안전욕구가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 존경을 받거나, 존중을 하거나, 배려하는 상황으로, 그 가치관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위로 이제 진화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랬는데, 그런 개념의 이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뭐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또 난 뭘 좋아하는지, 취미, 뭐 재밌어 하는 거하고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연습들이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중장년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근데 중장년 분들하고도 저도 얘기를 좀 해보면, 내가 왜 살았지? 왜 살지? 를 그 나이가 돼도 잘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내용들 중처럼 노하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능 중심으로 학습이 됐고 체험이 됐고 체득이 되다 보니 누군가 미션을 주지 않으면 이 기능이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동작을 평생 은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대였었으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였죠. 한 20대에 만약에 그 기능이 완성이 됐다면 60대까지 한 40년 동안은 그 기능을 쭉 쓸 수 있으니까 별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은 기시대, 기경제 시대가 되면서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뭐 3만 명, 4만 명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니까 어,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자극할 수 있는 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커버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또는 이 역량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마음, 이 마인드가 있다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뭐 당연히 효능감이 있으려면 앞서 이제 가치관에 대한 설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가치관을 위해서 반드시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게 될 거예요. 하게 되면 성공하면 성취감이 있는 거고, 실패하면 논리적인 사고가 다시 발현이 됩니다. 왜 안 됐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전했겠죠. 근데 안 됐다면 원인 분석하는 논리적인 사고들이 발전이 될 거고, 그 논리적인 사고가 사회적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패한 사람들은 뭐 100만 가지의 원인을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습니다, 원인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효능감의 원천이 이제 해보는 거, 그다음에 설득력이나 체력, 그다음에 경험이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실패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생활을 하게 될 거고, 실패 상황 속에서 실수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뭘 놓쳤구나. 아, 내가 뭘 안 했구나. 내가 좀 뭔가 잘못했었구나. 아,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었구나. 그러면 다음엔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죠. 또 하다가 안 되면 아, 내가 하는 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집요함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집요함이 우둔함으로 반영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 또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지? 라는 거를 알게 돼야 그 상황에 저를 노출시킬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되면 또 대안들,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거죠. 첫 단계에 해봤거나 또는 하겠다는 가치관이 명확하거나 동인이 돼야 결국 성공으로 오는 거가 되죠. 네, 그래서 학자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가 촉발하는 어떻게 보면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치적 자율성,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이게 되면 판단력과 실행력을 부스팅한다고 해요. 펌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기업가적 마인드셋이죠. 내가 누군가, 또 무엇을 향해 달릴 건가, 내가 뭐 어떤 기능들을 할 줄 아는가, 그러면 추진력이 생긴다입니다.